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으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 한때 남해선 부산 방향 진교에서 사천터널까지 8km 구간과 장지에서 산림 분기점까지 10km 구간 등 일부 구간에 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었지만 대부분 구간의 소통은 원활한 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보다 귀경 차량이 적어 대부분 구간에서 큰 혼잡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에선 5일 연속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지난 27일 인도에서 입국한 창원 50대 남성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 환자가 없는 상태로 누적 확진 환자는 28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작한 전기버스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됐습니다. 국내 전기버스가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친환경 바람을 타고 해외 시장 진출 전망도 밝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유일의 전기버스 생산 회사인 함양군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든 전기버스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가 해외에 수출되는 건 처음입니다. 수출된 전기버스는 카본 섬유로 제작돼 차체가 가볍고 부식에 강해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 기후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 가벼우니까 그만큼 차의 연비는 개선이 되고 부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철보다도 더 강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아세안 지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태국 현지에서 실증 연구를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시에 1000대 규모의 전기버스를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 200대 이상의 수출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와 중앙아시아 수출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실증 테스트를 1년 반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유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버스 시장은 중국이 강세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친환경 전기버스가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김해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은 오는 15일부터 주 1회씩 부산 중국 칭다오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방역 기준에 따라 전체 좌석의 75% 수준인 165석 이하로 탑승객을 제한해 예약을 받을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검역 일원화 정책으로 외국에서 김해공항으로 곧장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시 봉화마을에 건립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간인 김해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저 길 건너편 추모의 집에 들어서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은 현재 공정률 99%로 내년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은 158억 원의 국도 시비 등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기록물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송호성 의원은 도내 3명 중 2명이 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 또 경남도는 2012년부터 전국 두 번째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설치해 11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품질 검사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기술 자문단도 시범 운영해 보수공사의 적정 시기와 방법 등을 무료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미분양 관리지역 11곳에 경남에선 창원과 밀양, 양산, 거제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주택 공급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석 달 동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미량이 추가됐고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통영은 제외됐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하며 가격이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35만여 톤이 예상되지만 10kg당 도매가는 8월 상순 12,000원대에서 9월 중순 25,000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사천시 신수도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승선원 16명을 태운 6톤 낚시어선이 암초에 좌초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낚시 중 암초에 좌초되자 선장이 사천 파출소를 경유해 통영 해경에 신고했으며 승선원 16명은 모두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유인도서 465곳 중 73곳의 교통편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3곳의 섬에는 주민 1,7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정기 배편이 없어 낚시어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고 확률도 높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원 덕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등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하는 덕산 일반산단은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과 육군 종합정비창과 연계한 첨단 방위산업이 유치될 계획으로 1,0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